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 솔브레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불화수소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면 끓는 점이 19.5도고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유리도 녹일 만큼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 웨이퍼 위에 있는 회로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는 시각 공정이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H3PO4고요. 그 다음에 불화수소산인 HF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식각률이 좋아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 만큼 그 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솔브레인은 2020년 5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충남 공장 신공장이 2019년 10월에 최종 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요. 이는 국내 수요의 70에서 80%의 물량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공정 중에 쌓이는 불필요한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솔브레인의 매출 구성 중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 재료하고 2차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는 재료 가동률을 보시면요, 반도체 재료 같은 경우에는 8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 재료와 셀로 나뉘는데요. 화학 재료는 36%, 셀 같은 경우에는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해서 2차전지 재료가 있는데요. 이것의 가동률은 64%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의 비중은 10%로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납품처도 보시면 국내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등의 공정용 화학 재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2차전지 제조사인 LG 화학 등의 관련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한번 보시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년, 18년 점유율이 40%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85%, 그 다음에 2차전지가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반도체 양산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삼성전자에 대규모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동사의 실적 모멘텀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전방 산업들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업 환경 속에서 전방 산업의 흐름도 꼭 챙겨 보셔야 하는데요. 반도체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를 보면요, 상당히 그 흐름이 아직도 좋아 보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지난 12월 3일날 영상에서 97,700원이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97,700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도 흐름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2차전지 전방산업체인 LG화학도 보시면은요, 2019년 2월서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으로 봐서는 상승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려 보이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양호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방 산업체의 그 흐름이 이미 상승을 했거나 상승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급등했다가 음봉으로 마무리된 솔브레인을 들고 나와 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브레인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이 꾸준히 사다가 지난 금요일날 163,266주를 팔았고요. 기관이 거의 20만 주를 팔았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들이 거의 한 37만 주를 받아냈는데요. 이 수급상으로 보듯이 지금 이 봉에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고요. 외국인들의 비중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만 보더라도 2월 11일 날 외국인의 비중이 25.85%였는데요. 2020년 1월 3일 날 27.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팔긴 팔았지만 전의 비중에 비해서 현재 비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을 매도로 보기보다는 차익 실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매수한 시점은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외국인이고요, 여기 녹색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월 초서부터 외국인이 물량을 담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재까지도 그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비중 대비 평단가를 보시면 여기에 제가 미리 계산을 해 놨는데요. 외국인의 비중은 27.25%입니다. 이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은 975억 정도 되고요. 이 975억의 평균 단가는 75,000원입니다. 75,000원이면 현재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이 라인인데요. 이 라인이 외국인의 본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5,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그리고 75,000원까지 물량이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지금 전에 고점을 만들고 하락했던 9만원이죠. 이 9만원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상황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영업이익률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2017년 13%대에서 2018년 17%대, 그 다음에 2019년 3분기까지 18%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2017년에 5.56%, 2018년에 10.69%, 2019년 3분기까지 했을 때 15.6%로 수익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 또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솔브렌의 현재 가격이 싼지 비싼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PER과 PBR로만 확인해 보면 현재 PER은 11.9고요. PBR은 1.77입니다. 11.9면 전에 말씀드렸던 15보다는 작은 숫자고요. 1.77이면 전에 말씀드렸던 1.5보다는 살짝 큰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땐 싼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살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지난 금요일 상승 중에 매물 맞고 떨어졌던 이 9만원대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평단가인 75,000원, 이 사이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9만원을 넘어가기 전에 좀 더 조정을 주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이 봉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했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 후에 반등이 들어오면 또다시 9만원에서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9만원의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야만 이 9만원을 넘어서 솔브렌이 새로운 가격을 다시 써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브렌은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동 종목이 9만원대에서 기간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의 평단가인 75,000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만원대까지는 가격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간 조정을 주든 아니면 가격 조정을 주든 조정을 주고 9만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니까 장중에 수급의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타점을 잡으시면 충분히 솔브레인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